11월에 찬바람이 유리벽 사이로 파고들었다. 서울 강남 대로변, 새벽 첫빛이 번지기 전에 도심은 아직도 싸늘했다. 그 속을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천천히 밀고 가는 손수레 하나가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쌓여있던 폐지 꾸러미가 흔들렸다. 노인의 이름은 한규 75세. 십수년 전만 해도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제조업체의 대표였으나 IMF 때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제 그는 아침마다 이 빌딩 거리로 나와 폐지를 모으며 손자 학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버려진 종이 상자들을 묶어 트럭에 싣고 있었다. 그러다 눈앞에 서 있는 고층 빌딩의 로비를 힐끗 바라봤다. 우리 회사가 저 건물 안에 있었지. 기호는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되었다.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여긴 쓰레기 치우는 곳 아닙니다. 경비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매서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기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혔다. 미안하네. 떨어진 신문지 하나만 주워 가려던 거야. 지금 CCTV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 때문에 입주사에서 항해 들어와요. 말끝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섞여 있었다. 기호는 천천히 도시락 크기의 폐지 뭉치를 들어 올렸다. 손끝이 터져 피가 배어 있었다. 이건 손주 학비의 보탤 종이일 뿐이네. 그의 낮은 목소리에 경비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학비요? 요즘 그런 건 다 국가 지원 나옵니다. 그 나이에 폐지 줍는다고 애가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다. 기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로비 안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장인 몇 명이 걸어 나오며 수군거렸다. 저분 또 왔네. 아침마다 있잖아. 그 종이 노인. 진짜 대단하다. 근데 냄새 좀. 그들의 웃음소리는 잔인하게 차가웠다. 기호는 아무 말 없이 손수레를 밀었다. 그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단단하게 빛났다. 로비 유리창 너머 빌딩 가장 위층 간판에 적힌 이름. 기산그룹 본사. 그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기산이라 내 손으로 만든 이름인데. 점심 무렵 근처 카페에는 빌딩 직원들이 몰려들었다. 그 틈에서 기호는 잠시 쉬기 위해 문을 살짝 열었다. 저기 혹시 따뜻한 물 한 컵만 받을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바리스타가 인상을 찌푸렸다. 저희는 물도 유료예요. 주문하시려면 메뉴판 보시고. 기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속에서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이걸로 가능하겠나? 아, 네 잠시만요. 그가 구석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의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 분 또 왔다. 동전 노인이라잖아. 얼마 전에 어떤 직원이 커피값 모자란다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잔돈 꺼내줬대. 진짜? 근데 그 손에 피 묻어 있었다던데. 무섭다. 기호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쌌다. 뜨거운 온기가 손끝을 데웠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오래전의 기억이 불쑥 피어올랐다. 젊은 날, 그가 창업하던 시절의 사무실 냄새, 직원들의 웃음, 그리고 회장님이라 부르던 목소리들. 그는 중얼거렸다. 이 빌딩도, 이 커피 향도 다 내가 만든 것인데.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비서들이 따르며 회장님, 오후 회의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외쳤다. 그의 얼굴을 본 기호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다. 바로 기상그룹의 현 회장 정민수 18세. 그의 예부하 직원이었다. 민수는 노인을 스쳐 지나가며 잠시 눈길을 멈췄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섰다. 기호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분은 아니겠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카페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던 햇살이 희미해질 무렵 한기호는 천천히 빌딩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았다. 버려진 커피캔 하나가 발치에 굴러왔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는 마치 낡은 보물이라도 되는 듯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때 불빛으로 가득했던 공장 풍경이 떠올랐다. 기상금속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둘러싸던 날, 그 가운데에는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된 정민수도 있었다. 민수야, 내가 공장 바닥부터 배우겠다고 한 그 말 난 아직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때의 젊은 청년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1987년 여름, 기호는 갓 대학을 졸업한 인턴에게 손에 기름이 묻은 상태로 말했다. 정민수 군, 기업은 사람을 키워야 오래 간다네. 돈은 사라져도 신뢰는 남는 법이야. 절대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게. 그날 밤, 민수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한기호 사장님 같은 분이 내 평생의 스승이다. 그러나 세월은 모든 것을 갈라놓았다. IMF의 폭풍이 불어닥치던 1997년, 은행은 하루아침에 대출을 회수했다. 기호는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집과 땅을 팔았다. 그 마지막 순간,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온 이가 정민수였다. 사장님, 이 회사를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 기사는 이제 내가 지켜야지.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엇이든요. 절대 사람을 버리지 말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가 회장으로 취임한 지 10년이 지나자 기사는 더 이상 사람의 이름이 아닌 브랜드로만 불렸다. 그리고 창립자 한기호의 이름은 사내 연역에서도 사라졌다. 기호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그 약속이 어떤 의미였는지 보여줄 때가 왔지. 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주머니 속 폴더폰으로 향했다. 액정 위에는 단 하나의 이름, 정민수.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낡은 휴대폰을 가만히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너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다, 민수야. 다만 내가 잃어버린 걸 보여주러 왔을 뿐이야.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기호는 15년 전 모든 것을 잃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법원 계단에서 무너진 회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다. 영자야, 사람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버텨내는 시간이래.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나 아내는 병에 쓰러졌고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남은 건 6살 손주 하나뿐이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이 할아버지 손이 더러워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손으로 내 꿈은 지켜줄 거야. 그 약속 하나로 15년을 버텼다. 이제 손주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할아버지, 내년엔 내가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그건 내가 자랑할 일이지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란다. 그의 주름 사이에는 고된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묘한 평온이 있었다. 그가 모은 폐지돈 일부는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그가 늘 폐지를 팔던 고물상 주인에게서 한 통의 말이 들려왔다. 아저씨, 오늘 그 빌딩 회사에서 뭐 큰 행사가 있대요. 회장님이 창립 30주년 맞이 행사라나? 기산 창립 30주년이라. 기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만든 회사의 30주년.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이름이 사라져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남긴 정신까지 지워선 안 되지. 그의 주름진 손이 다시 폴더폰을 열었다. 이번엔 발신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그 짧은 신호음이 서울 도심의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여보세요. 정민수 회장은 비서실 보고를 받던 중 전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건 후 다음 날, 기호는 기산으로 찾아갔다. 회장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기호라는 이름을 쓰셨는데, 순간 민수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네, 창립 당시 사진 속분과 동일인 같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오셨다고 합니다. 순간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절대 사람을 버리지 말게. 그의 숨이 가빠졌다.
당장 그분 모셔와. 직접 내가 맞이하겠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기호가 들어섰다. 허름한 점퍼 차림,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군인 같았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선생님. 기호는 미소 지었다. 민수야, 참 많이 컸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지. 기호는 빌딩 로비에서 자신을 내쫓은 경비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내가 만든 회사, 그 안에서 사람 냄새가 사라졌더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기호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기산 창립 헌장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이 회사는 사람의 땀 위에 세워진다. 창립자 한기호. 민수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전 그저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었네요. 기호는 미소를 지었다. 깨달았으면 됐다. 이제 내가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 그날 이후 기산그룹의 사내 연역에는 한 줄이 새로 추가되었다. 창립자 한기호 명예회장. 그날 오후 기산그룹 본사 앞 블랙 세단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춰섰다. 경비실 안에 젊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야, 저 차들 뭐야? VIP 방어 차량 아니야? 회장님이 직접 움직인대. 오늘 창립 30주년이라던데.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정민수 회장이 걸어 나왔다. 그 뒤를 따라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허름한 점퍼 차림, 낡은 구두. 하지만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경비 주임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바로 오늘 아침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그 노인이었다. 저분이 왜 회장님 옆에.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정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기산그룹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늘 우리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를 세우신 창립자이자 제 인생의 스승 한기호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로비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카페의 바리스타도, 로비의 청소노동자도, 아침마다 그를 비웃던 젊은 회사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기호는 잠시 마이크 앞에 섰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가 잊고 있던 첫 마음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빌딩 유리벽 사이를 울렸다. 사람이 회사를 키우는 겁니다. 건물보다 귀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 말에 울컥한 젊은 직원 하나가 눈물을 훔쳤다. 정민수 회장은 기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철학은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경비 주임 김태수가 다가왔다. 회장님, 아니, 명예회장님, 아침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기호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네. 규정을 지킨 거니까. 하지만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겠지. 김태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예,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장면은 현장 스크린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박수를 터뜨렸다. 한기호. 그 이름이 다시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졌다. 행사가 끝난 뒤 조용한 회장실. 기호와 민수 둘만 남았다. 민수는 차를 내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늘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였네요. 기호는 잔잔히 웃었다.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품격이야. 그럼 저는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기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한겨울의 도시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민수야, 돈이 많으면 사람을 사로잡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존경은 품격으로 얻는 거야. 그 말은 회장실의 공기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끝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 아내 교만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세상에도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기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그게 내 진짜 사명일세. 그날 이후 기산그룹의 사내 규정집 첫 장이 바뀌었다. 기산의 첫 번째 원칙,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라. 그리고 본사 로비에는 한 문장이 새겨졌다. 진짜 부자는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창립자 한기호. 며칠 후 기호는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섰다. 그곳에서는 기산그룹 장학금 전달식이 열리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말했다. 올해의 특별 장학생 한지훈 학생. 단상 위로 올라온 한 소년이 눈을 반짝였다. 바로 기호의 손자였다. 할아버지. 기호는 손자의 손을 잡고 웃었다. 기산그룹 로고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 아래 노인의 굽은 어깨가 햇살에 반짝였다. 기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내 손자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지. 할아버지, 왜 아직도 폐지를 주세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단다. 남에게 버려진 것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봤다. 지훈아, 너는 절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도움을 줄 땐 계산하지 말거라.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박수가 터졌다. 기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있는 듯했다. 영자야, 이제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겠지?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에 노인의 모자가 벗겨지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웃었다. 인생의 성공은 남이 알아주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순간이란다. 그날 오후 붉은 석양이 운동장 위를 덮었다. 그 빛 속에서 한기호의 눈빛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때로는 사랑을 잃죠.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초라한 폐지 수레로 다시 세상 앞에 섰지만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인생의 품격 아닐까요? 여기는 그대 사연함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의 온도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